네, 미 연준 FOMC 회의 이후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강달러와 미 국채금리 상승에 오늘 코스피는 2,460선까지 밀렸는데요. 특히 최근엔 2차 전지 관련주의 하락세가 가파릅니다. 이 흐름 어떻게 봐야 할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 흐름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합니다. 네, 박스권에서 갇혀서 지금 주도주도 없고 테마주도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증시에 신규 자금도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네.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많이 꼬여 있습니다. 수익률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원맨 이제 그 아웃소싱을 줬던 금융기관들이 이제 다시 펀드를 빼앗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펀드들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들도 일단 방금 말씀하신 금리 인상 이슈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오히려 계속 파는 그런 이제 전략이라서 네. 그동안 사실 이제 국내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테마주 열풍이었거든요. 그렇죠.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AI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순환 주기도 굉장히 짧아지고, 그러니까 별로 이제 살만한 주식이 눈에 많이 안 들어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계속해서 부진한 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지금 낮추셨고 투자 의견도 비중 축소를 제시를 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25만 원대 후반으로 지금 오늘 네. 주가를 보고 들어왔는데 이게 이렇게 낮추신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제가 낮춘 거는 꽤 됐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그 낮춘 그 타겟과 그 투자 의견 하에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했죠. 네, 제가 낮춘 거는 좀 됐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이제 테마주 열풍이 불면서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가 최근에 굉장히 급락을 한 상태이죠. 네. 급락을 했는데도 아직도 저는 이제 좀 에코프로비엠은 비싼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단기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좀 약해지면서 원재료 가격인 리튬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리튬을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소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약세가 된다는 것은 수요가 안 좋다는 것도 증명을 하지만 소재들의 단가가 계속 낮아지거든요. 네. 단가가 낮아지면 재고를 떠안고 있는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팔 때 이제 판매 가격이 또 하락을 하기 때문에 네. 단기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단기에 그치면 좋은데 일단은 내년 한 1, 2분기까지는 요 영향이 좀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리튬 가격이. 네네. 그리고 그 반작용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양극재 업체들,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업체잖아요. 네. 양극재 업체들의 판가 하락은 리튬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조금 판가 하락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더 남았기 때문에 네. 워낙 이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높습니다. 기업 가치가. 네.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에코프로비엠한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사실 2차 전지주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리튬 가격 하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게 중국발 공급 과잉 이슈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기차의 수요 단기적인 약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기차 수요가 2035년, 40년까지는 100%로 가는 국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주요 국가들이 20%가 넘었고요. 미국도 올해 10%한 중반 정도 가고 중국은 30%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수요자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전기차면 무조건 오케이 해서 얼리 어답터라고 우리 하잖아요. 네. 이런 소비자들 때문에 굉장히 빨리 수요가 거침없이 늘어났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깐깐한 수요자들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단가를 계속 인하하고 있죠. 단가를 인하를 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요게 이제 어떤 수요의 변곡점이 좀 와야 되는데 내년이 조금 터프해요. 내년이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주요국들, 유럽 주요국들의 보조금을 낮췄어요. 네. 독일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는 보조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내년도에 이제 보조금을 주는 차들이 대상이 확 줄어들고요. 미국도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있는데 네.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의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이 자금이 고갈이 돼서 그동안 이제 연방정부 보조금만큼을 보조를 주던 것을 확 축소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중국은 이미 뭐 보조금을 없앤 상태라서 지금 네. 공급 과잉이라서 오히려 조금 그렇게 보조금을 다시 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일단 내년 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미 대선이 있고 네. 유럽도 사실은 그 집행부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살 사람은 다 살다 이렇게 봐도 그 되는 정도는 건가요? 아닌데 아, 초기에 이제 나는 전기차 무조건 좋아 하는 이제 소비자군들이 있죠. 예. 환경에 아주 민감한 소비자군들, 기후 위기를 빨리 극복해야 되겠다고 좀 의식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네. 있었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거죠. 네. 내연기관차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가격도 비교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전기차 가격이 현기 가격이 더 떨어지면서 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충분히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때 이제 되는데 아직은 조금 그건 빠른 것 같아요. 예, 배터리 가격이 아직은 그만큼 많이 내려가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네. 여기에 또 우리 기업들 고민이 큰 이유가 지금 중국 배터리 업체들 때문에 또 네. 고민이 크잖아요. 현재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중국 업체들은 뭐 이제는 뭐 배터리든 전기차든 글로벌 1위죠. 배터리의 점유율도 뭐 한국을 압도하고 네. 전기차 판매 대수도 뭐 전 세계 시장의 50%가 전기차 시장의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업체들한테 영향을 별로 안 미친 게 중국은 중국 안에서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중국에 들어가지를 생각을 안 했고, 그러나 이제 중국 업체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다른 이제 국가들, 동남아들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배터리 업체들도 현재 가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뭐 지금 이미 그 중국을 좀 압박하는 모습이고요. 하게 될 것인데 그게 이제 과연 얼마나 이제 효과적으로 중국을 초기부터 막아서 한국 업체들이 숨쉴 공간을 마련해 줄지는 사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뭐 그럴 개연성이 높죠, 현재까지도. 네. 근데 유럽은 유럽 차들이 중국에 파는 비율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이렇게 관세 전쟁이 붙어버리면 서로한테 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중국의 전기차하고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현지에다 공장을 짓는 걸 굉장히 속도를 빨리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정도는 용인을 할 것 같다, 유럽은. 아. 왜냐하면 자기 영토 내에서 이제 공장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업체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제 전략을 짜야 되겠죠. 네. 그런데 중국 전기차 관련주, 중국 내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있는 ETF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언제쯤 반등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단기간에 그렇게 확 돌아서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을 벌써 한 몇 달 됐죠. 한 네다섯 달 정도 됐을 겁니다. 네. 그 타겟 프라이스를 낮추고 투자견을 매도로 낮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네. 중국의 업체들이 어쨌든 1위 업체들이고 세계 시장의 절반을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업체들의 주가가 뭐 지금 폭락했죠. 그러니까 글로벌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 배터리하고 전기차 중에서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한 것은 반등한 것은 테슬라하고 네. BYD 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 양극재 업체들만 주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양극재 업체들이 중국의 양극재나 유럽의 양극재 업체들보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미국 시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률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걔네들보다는 프리미엄을 받는 게 맞지만 네. 이거는 뭐 프리미엄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체에서도 따라올 업체들이 없을 정도로 주가 상승이 가팔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작용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업황 분석은 했고 그러면 2차 전지주나 중국 전기차 관련주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손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기다리셔야죠. 기다리시면 근데 이제 시간은 굉장히 고점에 사셨다면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좀 뭐 진입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인 투자하시는 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네.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2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변화하는 게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팩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너무 그렇게 적극적인 지금 투자를 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이제 기다려야 될 판단합니다. 타이밍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조금 기다려야 되거든요. 판가도 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리튬 가격이 지금 급락을 했는데 네. 이제 아마 옆으로 조금 기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상승 반전하는 시점이 오면 아. 그때서부터 슬슬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해서 배터리 2차 관련지주 이거 막 팔고 있는데 네. 개인들은 지금 사고 있단 말입니다. 네. 어제도 많이 샀잖아요. 개인들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뭐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이니까요. 개인들이 누가 팔면 사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개인들의 이런 그 집단적인 투자 행동이 어떨 때는 굉장히 초과 이익을 주고 어떨 때는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거든요. 근데 꼭 유의할 것은 과연 내가 하는 투자가 팩트에 기반한 건가? 아, 지금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게 워낙 활성화되면서 그렇죠. 굉장히 왜곡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기반한 투자라면 멈추시는 게 맞죠. 그래서 사실 조금만 요즘 공부하면 뭐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본인의 눈으로 확인한 정보와 데이터를 믿고 네. 하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꼭 말씀드립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네네. 자, 또 다른 업종도 좀 보죠.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지금 테마주로 올라서나 했는데 네. 지지부진합니다. 이건 왜 이런 건가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일단 금리입니다. 아, 금리가 사실은 올 한 4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미국부터 해서 조금 낮추는 시그널을 주고 내년부터는 이제 금리가 미리 낮아질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하향 안정세로 들어간다. 네.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재생에너지만 하더라도 돈을 빌려서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풍력이나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재료는 안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이 풍력 태양광 단지의 원가는 금융입니다. 금융. 아, 그러니까 금리가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뒤로 미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단기적으로 훨씬 더 큰데 아까 이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펀드 운용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네. 올해 테마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관들이 막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아, 그래서 펀드들이 환매를 많이 당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환매당한 펀드에 있던 이 재생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시장에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두 팩터 다 저는 사실은 뭐 거의 최악의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금리도 사실은 언제 낮아질 건가 이슈지. 그렇죠. 여기서 누가 뭐 정책 금리를 다시 확 또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수급 문제야 뭐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서 지금은 저는 재생에너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파시면 안 되고 적당한 시점에서는 그런 지금 왜냐하면 밸류션이 굉장히 쌉니다. 싸졌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들어가시는 시점을 한번 고려해볼 그럴 지금 타이밍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지난주 사실 또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좀 뜨거웠잖아요. 네. 로봇도 사실 테마주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다른 테마주랑 좀 달리 좀 어떻게 순환 주기가 좀 더 길어지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제 개인 의견을 물어보시면 네. 그것도 같은 테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가 너무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네. 더군다나 이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사실은 아직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어떤 테마주의 영역에 서서 좀 거래를 하시는 게 맞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좀 지켜보고 계신 업종이나 종목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뭐 태양광이면 그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풍력이면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네. 요 세 가지 종목들은 지금 사실 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수급 이슈가 가장 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내년도부터 보면 뭐 특별하게 그 성장이 꺾인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IRA도 그렇고 미국의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리파워유라는 플랜이 가동이 되면서 네. 실질적인 이제 수요 증가 효과는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SK 오션 플랜트는 우리나라가 해상 풍력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이 태양광이 그동안 너무 이제 많이 건설이 되다 보니까 해상 풍력 쪽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울산도 그렇고 뭐 전라도 지역도 그렇고 네. 최근에 이제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묵혀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도 최근에 이제 국내 안마 해상 풍력에서 처음으로 수주를 받았는데 네. 그 수주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한 4,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SK 오션 플랜트가 이제 대만 해상 풍력만 납품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국내까지도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한 1조 원 초반까지 1조까지 떨어진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PER이나 PBR 밸류에이션으로도 굉장히 지금 싼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플랜트 같은 경우는 계속 수주가 이어져야지 이게 사업성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수주는 올 4분기부터 지금 이미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3분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안마 해상 풍력 수주를 예. 사실상 했고 올 4분기에는 이제 대만 해상 풍력 관련된 수주가 있습니다. 네. 있고 이미 SK 오션 플랜트는 한 2년 이상의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야드가 더 이상 없어서 네. 외부로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서 매출액을 좀 늘리는 방향을 하고 있고 네. 신규 야드는 202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 사실은 성장 로드맵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최근같이 이제 이런 수급 이슈로 좀 주가가 빠질 때가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수 흐름으로 돌아와서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뭐 내일까지는 좀 흐름이 네.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이제 연휴가 끝나면 방향성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반등을 이끌 만한 소재가 좀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단기간에 그렇게 뭐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확 나올 것 같은 그런 흐름은 별로 못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국내 시장 자체가 그 대주주 그 과세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네. 4분기에는 워낙이 좀 약합니다. 그동안 이제 특히 이제 이게 개인 테마장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은 개인들에 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량들이 이제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뭐 연준이 모르죠. 또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 충분하다. 이런 이제 시그널이 나오면 네. 그때는 진짜 괜찮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핵심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이제 인플레이션 2%에 우리가 근접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어떤 그 느낌이 와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건 좀 빠르다. 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연말까지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또 중국도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예. 조금 아마 답답한 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와 함께 증시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